거의 끝나가는 끝물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너무 포모 현상이 심하고 외국인들의 그 3% 5% 변동에 꼬리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흔들 수가 있고 전체 시장에서 올라가는 쪽보다 떨어지는 게 점점 많아질 거고. 얼마 전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12월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4,250에서 막 지금 5,000 가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끝나가는 끝물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너무 포모 현상이 심하고,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력이 코스피 200 인덱스 지수의 거의 32, 3%가 됐어요. 거의 너무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 얘기는 외국인들의 그 3% 5% 변동에 꼬리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흔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별화 시장이 더 극심해질 것 같아요. 전체 시장에서 올라가는 쪽보다 떨어지는 게 점점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이 상승에 껴있으면 괜찮은데 하락에 껴있으면 굉장히 그 변동성에 당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11월, 12월 달 장은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5월 달부터 이 장이 급등장으로 시작했습니다. 2,600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수익 나시면 다 현금화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락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감각만 권해드리지, 뭐 연말 연초장이니까 뭐 바이앤홀드하고 이제 5천 간다 가자 하는 그런 흥분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스피 사상 첫 4,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동안 주도했던 그 소부장이나 원전, 조선, 방사는 좀 100% 현금화 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갑자기 20%나 30% 급락할 때나 사는,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 이번에 15만 원까지 뭐 핵 잠수함 연료 추진 뭐 해갖고 아주 호재성이 뭐 제로해서 15만 원까지 급등했는데, 그러면 걔가 20% 급락하면 대충 3만 원, 4만 원 빠질 때, 그럼 12만 원대 오면 오히려 사보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어저께 63만 닉스 가니까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우리 흥분하게 100만 원 간다라고 막 분석 자료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엮이지 마시고 60만 원에 20%하면 12만 원이죠. 12만 원 그럼 62만 원, 12만 원 빼면 50만 원을 오히려 깰 때, 그럴 때 잠깐 들어가서 트레이딩하는 그런 전략. 그럼 삼성전자는 이번에 11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20%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22,000원이니까 9만 원대 오면 그때 또 들어가서 한 10% 뛰게 하면 빠져나오는 이런 트레이딩만 해보시고, 오히려 철저하게 이제는 어떤 쪽을 보시냐면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지금 아주 찬 겨울에 있는, 제가 하나 체크한다면 게임주.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니지 게임 좋아하시면 NC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NC소프트가 20만 원대인데 과거에 100만 원에 갔다가 지금 거의 20만 원까지 토막난 주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쪽을 사보는 전략이, 전번 제가 방송 때는 포스코 ETF에서 포스코 그룹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다면 당연히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게임 ETF에 타이거 탑 ETF가 있더라고요. 그 ETF를 퇴직연금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1등 종목이 NC소프트예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그 다음에 포트에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허실실 전략으로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빈집 종목들을 사서 오히려 그거를 연말 연초로까지 갖고 가는 이런 전략을 오히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끝나고 너무 호재들이 만발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을 너무 흥분시키는 것 같고, 그리고 요번 때 편승 못하신 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이 코인 팔아갖고 일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거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비트코인 기준으로 요번에 1억 8천 갔다가 1억 5천대 오면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보거나 이더리움을 사보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요번에는 그래서 급락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이지 지금 모든 자산이 너무 급등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들 특히 5월달 대비 100% 이상 급등한 것들 뭐 로봇주가 됐던 조선주가 됐던 원전 방산 소부장 종목들이 됐던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증시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미국이 부러지는 거죠. 우리 자체로는 부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지금 막 고공행진하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 급락을 하는 겁니다. 인덱스 기준으로 10% 급락하면 우리는 거기에 한 1.5배가 변동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 갖고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미국도 그 선수들끼리 롱숏이 붙은 것 같아요. 그 빅숏 영화 보셨어요? 그 빅숏이라고 그 하방에 전설적으로 투자해서 큰 부를 잃은 마이클 베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요번에 그 팔란티어라고 하는 종목을 거의 포트의 60%를 비중 둬서 하방에다 배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0불대인데 어떤 전문가는 350불 간다고 롱으로 전망해서 했고 마이클 베리는 그 전체 자산의 60%를 이거는 이제 AI 거품이고 이제 붕괴할 것만 남았다고 전체 자산의 60%를 하방에 배팅했어요. 이게 완전히 전문가들끼리도 승부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곧 미국 증시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려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워렌 버핏 그 가치 투자자의 아주에 떠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워렌 버핏 투자 포트폴리오에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하신 분은 지금 이 화랑작에 마이너스 15%예요. 그게 곧 뭐냐면 가치 투자하신 분이나 전통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잘 따라가지 못하고 뭔가 어긋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뒤집어 놓고 보면 이 가치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왜 그동안 승부를 안 걸었겠어요. 그게 곧 그분들 뜻대로 또 다시 이 장이 거품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징후들을 돌다리기도 두들겨 가면서 2달 남았는데 금년을 정비하는 주간으로 삼는 게 어떻겠나. 여러분들 그냥 몸을 1년 전으로 한번 가보면 작년 12월에는 어떤 투자자들이 어땠냐면 한국 주식시장은 다 떠나야 된다. 진흥수를 떠나고 미국 시중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하는 하나의 포머 현상이 열풍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한국 증시가 그때부터 거의 100% 이상 올라간 것들이 허다해요. 어떤 건 10배 올랐고. 근데 미국의 N7 종목들은 그만큼 못 갔어요. 이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시장이 지금 포머 현상에 너무 극단적으로 몰릴 때는 꼭 그 이상한 그 뒷에너지가 반대 에너지가 시장을 흔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한 100포인트가 순식간에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가 이렇게 비일비재할 거예요. 어저께는 100포인트 올라서 4,200 됐다가 오늘은 외국인이 현물에서 2조, 선물에서 2조 빠져서 4조를 매도합니다. 하루에. 이게 즉 변동성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변동을 주면 이 꼬리 변동성이라고 저 밑에 있는 종목은 거의 2~3배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수익 난 거는 다 현금화시키고 현금화 갖고 있다가 시장이 주도주라고 하는 뭐 소부장이 됐던 2차 전지가 됐던 로봇주가 됐던 대장주들이 갑자기 20~30%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잠깐 들어가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이게 지금 시점에서 바이앤홀드 전략 세웠다가는 큰일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게 하나 기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장이 그래도 연말 있으려면 11월 24일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날이 금통위가 이제 열립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미국은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여기도 대판 싸우고 있거든요. 동결이 우위 있고 인하 또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싸우는데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에 신중했습니다. 부동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고
이제 한 번만 더 인하하면 우리도 따라갈 텐데 그건 12월 달 동결하면 내년에 할 것 같거든요. 그럼 11월 달에는 우리는 동결하고 미국이 한 번 더 했을 때 하든지 아니면 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연말장이 좀 있어요. 유동성장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11월 24일 금리 인하를 해주면 그때나 다시 뭔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전략을 세워보시고 그때까지는 급락시만 들어가는 그런 트레이딩 감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연초 대비 그러니까 지금 분석을 5월 20일 전후한 주가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였나 갖고 있는 게 9월 20일 전후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였나 그 다음에 1월 1일 날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였나 해서 상승률을 비교해 보시고 이게 100% 이상 다 올라간 거면 다 현금화 시키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안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아까 게임주라든지 이제는 코스닥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코스피보다 이제는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소외 종목들을 아주 치던 종목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팔아갖고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야 된다. 이거 완전히 180도 까꾸라 할 수 있고요. 오히려 갖고 계신 것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트레이딩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그쪽이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쪽하고 게임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연말 연초 되면 여기 코스닥에서도 그 주가 관리 시스템이 좀 동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닥 ETF 종목들 중에서 아직 소외됐던 종목들, 바이오 ETF라든지 게임 ETF라든지 해서 52주 최저가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지금 거래량이 두세 배 늘어나는 것들이 생기면 오히려 그런 걸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이번 에이펙 회담과 관련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펙에 나온 얘기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전까지는 굉장히 뭔가 협의가 안 되고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때리게 하면 어떡하냐, 환율 급등하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번에 합의를 극적으로 이뤘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어떤 현상이 나냐면 원 달러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 에이펙 이후에 이게 합의가 환영해 갖고 원 달러가 지원해서 1,420원까지 급락해서 이제 됐다 해 갖고 이게 1,400원을 깨야 되는데 오늘 다시 1,440원으로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아직도 간단히 해서 우리나라 바이 코리아면 달러 팔아 갖고 원화 자산 사려면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4조를 때렸어요. 그럼 얘네들이 달러를 엑시트하면 달러 원화 자산 매도 달러면 원화가 다시 올라가는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에이펙 이후에 원 달러가 1,400 안으로 깨고 내려가서 안정화돼야 우리나라가 연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요번에 그 이벤트로 재료로 뭔가 호재성 나왔던 조선이나 뭐 원전이나 소부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에이펙 끝나고 나자 또 그 깐부 회동이라고 그 유명한 회동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GPU를 우리나라 25만 정 줘서 이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분출시킨 것 같거든요. 이게 약간 어떤 면에서는 오버슈팅 시킨 면도 있어요. 이게 그대로 거품을 깨는 파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11월은 조심하자. 그리고 11월 24일 날 반드시 금리 인하 모멘텀이 나와야 연말장 유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남들 쳐다보지 않았던 소외 쪽에서 이제는 찾아야 되지 않나. 그게 코스닥 종목들에서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예로 게임주를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은 현금화 시키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하고 계신 종목 혹은 섹터가 있을까요? 게임주라든지 여기는 엔터는 아닙니다. 이게 묘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어저께 JYP 엔터가 그 뭐랄까요, 윗꼬리가 달리는 장대 음봉이 났어요. 제로 노출로. 한중회담에서 아주 뭔가 다시 뭔가 그 한알령이 좀 풀어질 것 같고 뭔가 좋은 얘기들이 막 나왔고 또 내년 말까지 이제 무비자 또 여러 가지 또 연장해 준다 이런 등등등 해갖고 아침에 JYP 엔터가 급등하면서 장대 음봉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이게 뭐 곧 얘기로 재료 노출로 작동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엔터라든지 JYP 엔터를 하입을 하면 이미 고공행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여기에 이제 이런 쪽을 한번 보는 거죠. 그동안 바닥권에 있는 쪽에 60만 원 갔다가 마치 JYP 엔터 그 캐다연이 열풍 부를 때 그 농심이 32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40만 원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이미 두들겨 맞은 종목들의 먹자 쪽에 농심을 들어가 보면 오히려 그게 오히려 반대되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또 하나의 매매 스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X축, Y축에 여기다가 JYP 엔터를 Y축에 놓고 농심을 X축에 놓고 매일 종가를 거봐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쪽하고 떨어지는 게 롱숏이 좌우될 텐데 만약에 JYP 엔터가 떨어지면서 농심이 올라가면 시장의 물주기가 엔터는 조정 들어가고 음식료 쪽이나 약간 먹자 쪽이나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이 다시 움직인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뭔가 타이밍을 잡는데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달라지는 속도와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딱 이 주식만 사모아도 괜찮다 혹은 이 방식이 좋다 추천하실 만한 것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거는 미래의 제가 그걸 시간여행 종목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10년 동안 매달 적립식으로 사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재생의학. 이제 이거 옛날 과거에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처음 시작은 10,000원대 아래에서 시작했어요. 그게 거의 아주 템버거 이상 급등한 상태 같듯이 저는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베이붐 시대가 은퇴하고. 근데 그 베이붐 시대가 돈 있는 베이붐 시대 60년대 우리나라 주력이 돼갖고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게 건강이에요. 재생의학.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그다음 심지어는 길병원 원장님 보면 나이가 90대인데 그 동창회 사진 보면 완전히 뭐 하늘과 땅 차이듯이 이게 줄기세포 치료.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이거든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거 시술 받았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난리쳤는데 이런 줄기세포 치료와 재생의학 관련된 쪽을 그쪽과 관련된 거를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그게는 첨생법이 바뀌면 하나의 뭔가 새로운 어떤 10년의 주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달 정식으로 차 바이오텍이나 주기세포 관련주들 뭐 GN셀이라든지 EN셀이라든지 차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집단군을 계속 평균 적립식으로 사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보 투자자나 뭔가 그 템버거 가능성의 승부를 보실 분들은 저는 이런 데서 찾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아직도 없는데 이제 이구동성으로 저는 2030년 되면은 첨세법 되면 나 10년 젊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두 가지로 불로 장생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세포를 배양해서 주기세포 배양해갖고 재생을 시키는 그러한 주기세포로 내 신장이든 간이든 뭐든 재생시키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내가 로봇이 되는 거예요. 갖다 해서 인공으로 다 로봇으로 해서 해갖고 뇌만 살아있고 로봇으로 만드는 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가만 보면 로봇주는 금년도에 최고의 주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주가를 1월 달에 로봇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로보틱 지금 각광하지 마시고 1월 2일 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가 얼마였고 이런 것도 보세요.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벌써 10배 올랐어요. 금년 1년 안에 이미. 그런데 지금 더 간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는 재생의학 쪽을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재생의학 쪽이 이제 남았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이런 그 셀 들어가는 거, 그 셀 들어가는 쪽을 관심 가지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앞으로 하반기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현재 증시 상황을 보면 사실 환율이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최근 흐름들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 모멘텀도 있었지만 반도체 섹터 업황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 며칠 흐름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증시 좀 팔고 있고 또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받아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수급과는 좀 다른 양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장의 조정으로 이어졌고요. 요즘 시장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보는 저도 괴로울 때가 많은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요 며칠밖에 되진 않았지만 며칠 상간에 워낙 많이 시장에 밀리다 보니까 또 장중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많은 정신적인 부침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요인에는 너무 과하게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라는 이유 그리고 또 FOMC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파월 발언이라든지 연준 의장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살짝씩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고 또 아시겠지만 지난 촬영에서도 얘기하기를 했던 것 같은데 AI 거품론 또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버리라는 인물이 나는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숏 공매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젠 정말 빠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심리를 좀 부추겨 줬고 그로 인해서 최근 며칠 동안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방금 하반기 증시를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하반기 증시 이제 남은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산타랠리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포지션을 매도를 하긴 했지만 오늘 기준,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좀 담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팔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아쉽지만 수급적으로 엇갈리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며칠의 흐름으로 외국인들이 무조건 이탈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AI 버블론 관련해서도 이게 물론 버블론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기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AI가 지금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되고 있고 직업에 적용이 되고 있는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AI로 인한 이 촉발된 흐름들이 이렇게 완전히 꺼지기에는 좀 IT 버블과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돈을 실제로 벌고 있고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지배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늘리는 과정 속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 조달을 좀 급격하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잠재적인 리스크는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버블을 이야기하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맞고 그리고 여기에 탄탄한 체력들이 뒷받침되는 구간은 맞기 때문에 결국에 하반기 증시는 다시 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산타랠리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4천 구간이 정말 가파르게 왔어요. 3천에서 4천 언제 갈까 이야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단숨에 4천까지 왔고요. 이제는 KB증권 쪽에서 목표 레인지를 이제 7,500까지 제시를 했는데 일단 4천선에 대해서는 돌파가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하방 지지는 좀 생길 수 있고 일단 3천선이랑 비슷한 양상 보일 것 같아요. 3천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힘을 받으면서 4천까지 쭉 말아 올렸거든요. 근데 4천에서도 저는 비슷하게 횡보 장세가 살짝 11월 달에는 좀 진행이 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고점을 경신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 기업들의 체력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년에 이익들이 굉장히 기업들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저는 4천 피크 이상의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지금 흐름 안에서 한 번쯤 조정이 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어떤 보고서를 봤는데 지금 우리가 IT 버블 그리고 금융위기, 팬데믹 이때랑 비교를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2년, 3년 강세로 이어졌던 강세장들이 통상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 200일 동안 상승한 이후에 단기 조정, 숨고르기 구간에 항상 통상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스피 기준으로 4월 달부터 상승을 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200일 정도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00일 됐을 때 이제는 조정이 올 만한 구간이 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예전의 역사와 무조건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현상이 있을 때마다 그 전에 역사와 비교를 해서 시장을 바라보곤 했었고 그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는 조정이 올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담감도 일조를 할 것 같아요.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세가 나오는 가운데 너무나 기쁜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너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자리를 하고 있고 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누군가가 어떤 재료를 안 좋은 재료를 던져주면 그게 엄청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도 들어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또 시장을 당분간은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도 사실 무시할 수 없고 한은에서 최근에 서학개미라던가 그리고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가 워낙 약세를 촉발시키는 요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현재 주도주로 보시고 있는 섹터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반도체, 전력, AI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결국에는 주도주의 역할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 사이클을 제대로 탔다. HBM뿐만 아니라 뭐 레거시, 범용 D램이랑 낸드 쪽도 가격이 매일매일 상승하는 구간을 지금 몇 달 동안 좀 이어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지금 이번에 HBM4 관련돼서 SK 하이닉스가 가격을 HBM3 2에 비해서 50% 인상한 가격으로 엔비디아와 협상을 했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내년 이익 전망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사이클을 제대로 탔고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데이터 센터도 건설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확대가 됐을 때 가장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는 쪽이 어디인가 사실 그게 주도주거든요. 그쪽을 보면 결국 전력과 반도체 쪽 AI 쪽에서의 이런 주도 섹터 흐름들은 좀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식, 코인, 금 등 자산시장 전체가 거품이라는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 전략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지가 금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금 가격이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긴 했지만 금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기조는 좀 여전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시장도 최근 변동성이 어마무시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지금 손바뀜이 살짝 일어나고 있는 구간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거 청산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최근에 나타났었는데 다행인 것은 ETF 쪽은 지금 기관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12월 기점으로 해서 기준점과 비트코인 기준으로 기준점과 좀 안전화를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여전히 매력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쪽 코인 쪽 보시는 분들은 알트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비트코인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 기대 효과가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장 초반에, 그러니까 이 에이펙 효과가
에이펙 전 그리고 후에 잠깐 반짝 강한 시세를 보였던 섹터, 자동차, 조선 이쪽 섹터들이 지금은 좀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엔 실적에 도움될 수 있는 좀 결과치는 도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핵 관련돼서 핵 추진 잠수함이라던가 이런 협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MRO와 건조 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 관세가 0%와 비교했을 때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5%에서 15%로 다운이 되면 EU와 일본과 비슷한 선상, 같은 선상에 서게 되는 것과 그리고 또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관세 비용이 8조 정도 되는 규모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5조대 초반까지 좀 줄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 비용의 축소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선과 자동차는 우리가 앞으로 실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곧 팩트시트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거기서 원자력 협정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부분은 아니지만 기대 심리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엔 어떤 업종이나 섹터가 이번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성장주 쪽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로봇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렇게 성장주 쪽으로의 매기가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는 로봇 쪽도 좋게 보기는 하지만 일단 바이오 쪽도 좀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이오의 대장주인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공동에 대한 협약이라던가 기술 수출 이런 것들 통틀어서 8건 정도를 메이드를 했고 또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 SC FDA 승인이라는 그 엄청난 성과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을 거고 학회 일정이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최근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수급 이동이 어디로 했나라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좀 그 수급을 가져가는 부분들도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쪽 유망하게 보고 있고 로봇 쪽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